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실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1가구 2주택 주제 지방 부동산 초토화, 이게 뭐 오늘의 메인 뉴스고요. 지방에 계신 분 계속해서 뭐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이렇더라고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장기 거주 하실 거면 지금 집값이 뭐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지금 그 1가구 2주택 이런 규제에 의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경기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광역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어디부터 아파트를 처분하죠? 시군 단위 아파트부터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정책만 바뀌면은 또 반대로 될 그런 문제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현상은 벌어졌었고요.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이런 현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경제든 뭐 정치든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또 돌면 다시 되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거 먼저 처분하려다 보니 중소 인구 한 2, 30만, 여기 이제 신문에는 한 50만 이하라고 나와져 있네요. 여기 주택들이 가격들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봐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율곡동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들이 찾는 강호고문에 창문 가득 붙여져 있고 구축 단서기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만 세운 곳도 있고요.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를 펴기 위해 서울 사는 아들이 부모가 사는 김천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10 대책을 통해 1가구 2주택자 세금을 부담을 크게 늘린 뒤 경북, 김천, 전남, 나주, 지방 중소서지 중개업소마다 매물이 쌓이고 있고요. 매도 매물이 쌓이는 거죠. 영인, 양평 등 수도권 전원주택단지도 마찬가지고요. 해당 지역 출신들이지만 지금은 서울 등에서 직장에 다니는 이주택자들 대거 처분에 나섰습니다. 또 세컨하우스 개념의 별장주택 수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속초, 양양, 양평 뭐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요. 한국감정원들에 따르면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매입한 외지인 비율은 지난 6월 35주 위에서 7월 28.3으로 급감했고요. 8월 24, 9월 18.4 급감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매입 건수가 6월 13,821건에서 9월에도 5,675건으로 반토막 났고요. 7월에서 9월 석 달간 무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은 마이너스 6.2, 김천 마이너스 1.39, 경남 사천 마이너스 0.97, 전남 나주 마이너스 0.89, 충북 제천 마이너스 0.84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은 같은 기간 1.97 올랐고요. 수도권은 2.44 급등했고요. 강남동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세금 중과 정책이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만 붕괴시키고 있다. 이게 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세금 무서 고향집 내놓고요. 양평 속초는 세컨아트 급매 석출. 세금 늘어나는 지방 다주택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내년부터 요건 강화, 취득세율도 크게 올랐고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외지인 매입 건수 비율이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습니다. 외지인 매입 비율이 급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여파로 서울 한 채 남기고 지방 집 급매물로 내놓고요. 김천, 무안, 사천 등 3천만원, 4천만원 뚝뚝 떨어지고요. 입주율까지 저조하고 있고요. 양평 전원주택까지 수천만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지역경제 파탄날 지경이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매물은 늘고 시세는 하락하고 있다.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는 2주택자 중과세 처리해야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제언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린 7.10 대책으로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지역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투기 및 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입을 모으고 있고요.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값이 뛰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투자 목적으로 사기보다는 노모 등 친지가 실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에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정작 잡으려고 하는 서울 집값 등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M원 지방 중소도시는 매물이 속출하고 있고요.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수준이다. 경기나 부동산 지방의 타격이 뚜렷하게 보이는 지방 중소도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요. 710 대책으로 전국 어디서든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은 C아파트를 살 때 최고 12%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안명수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 지원센터 부장은 지방 중소도시의 저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취득세가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게 나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지방광역시 인근에 있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은퇴자를 타깃으로 세컨하우스 단지가 많은데 고정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으로 세컨하우스를 처분하기 시작했고 지방 중소도시 슬럼화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윤리적인 규제의 지방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지적이고요. 경북 김천과 같은 인구가 15만 명도 안 되는 지역에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인구 50만 명 이하 중소도시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양도세 중과 대상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제외해야죠. 12% 내고 어떤 미친놈이 삽니까? 전남 무안은 마이너스 1.62, 경남 김천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39, 경남 사천 마이너스 0.97, 전남 나주 마이너스 0.89, 충북 제천 마이너스 0.84, 전남 목포 마이너스 0.79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33군 중 70%가 1순위 청약 미달, 청약시장도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었죠. 대통령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면 다시 또 오릅니다. 대통령 바뀌면 정책 바뀌어요. 자, 서울 전세 중간값 처음으로 5억 돌파했습니다. 전국 번진 전세대라. 전세 매물로서 부르는 게 갑이고요. 대구, 대전, 인리 역시 뛴 곳도 있고요. 전문가 정책이 만든 전세대라입니다. 정책 수정 없이 해법 찾기 힘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세 수급지수 KB 국민행이 전국의 협력 중개업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전세집 공급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설문조사에 수치한 것인데요. 0에서 200% 범위도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 낮으면 공급이 충분한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전세 수급 지수가 10월에 190일까지 거의 200 찍겠네요. 전국으로 번진 전세난의 매물 부족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행 후 물건 더 줄었고요. 매물 실종이 전세가격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현장서 신규 계약 부르는 게 갑이다. 정부도 해법 위협사 전전급금 전세 5,563가구 규모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치는 지난달 전용면적 84제곱미터에 보증금 11억 원이 거래됐고요. 2년 전 보증금 8억 5천에서 9억이었던 게 집주인 호가가 13억을 넘었었습니다. 2년 전에 전세값이 4억에서 4억 5천 가량 오른 셈입니다. 한 5억씩 오른 것 같아요. KB 월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전국 전세 수급 지수는 187에서 4포인트 오른 191로 집계됐고요. 2001년 8월 1937을 기록하는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 전세 수급 지수가 전세 공급 부족을 나타내는데 중개업소 설문조사를 통해 수출합니다. 이 같은 전세 폭등은 전세거래 부진과 맞물리는 현상입니다. KB 전세거래 지수는 7월 26.4를 기록한 뒤 8월 19점, 9월 15점, 10월 14점 연속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고요. 임대차법 이후 거래가 더 얼어붙은 모양새고요. 전세 매물이 충분하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전세난이 심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전세난 대책을 발표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 지분적립형 주택공급 한 방안을 내놨으나 중장기 관점에 효과가 있을 뿐 당장의 전세난 해결하는 데는 필요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도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고무줄 공시가의 집값은 같은데 5년간 보유세 300만원 더 낸다. 통라인도 같고 시세도 동일하는데 공시가가 같아져도 시기금 차이가 나고요. 공시가 계속 올리겠다는 정부 산정 방식 공개안의 깜깜이고요. 중소형 주택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공시가가 불투명해진 지적, 감정평가 관리 기관도 설립하겠다. 뭐 이런 추진 있고요. 또 차익 10억 로또 청약 오늘 과천 가밀지구 분양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인 그 정책 때문에 분양가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허그를 통해서 규제하고 있죠. 공급이 줄고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 이제 20억인데 여기는 10억에 분양하니까 뭐 당연히 10억 차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과천 푸르지오 올림 라비에노, 과천 르네센터 대시양,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이거 3일날 분양하네요.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 맘시티 이거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 대청천 경동 리안뷰 하고요. 하남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분양하네요. 구미 아이파크 더샵 분양하고요. 완주 삼봉지구 우미린 에코포로에 분양 4일날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게 과천 푸르지오 어울린 과천 르네센터 대시양,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요것은 한 10억 차이 날 것 같아요. 분양 당첨되면 10억씩 벌고요. 그 다음에 평택 지제역 동문 굿모닝 맘인시트가 이거 지제역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긴 한데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간단히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